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 영상 볼게요. 옛날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지금 환율상 13만 원 가치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 거의 없는 강연장에서 이 영상 틀면은 진짜 열심히 강연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치가 없던 것, 그러니까 가치가 아예 없던 것, 예를 들어 옛날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치가 부여되는 순간, 0에서 1로 되는 순간이 가장 어렵지, 1에서 그 이상으로 가치가 발현되는 것은 참 쉽다.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그거는 대중들의 가치가, 대중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자리매김할 때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되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아예 사람들이 몰랐을 때가 있지만, 이미 가치가 부여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상승을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이때 봤을 때 제가 이제 코인을 처음 시작한 게 17년 3월 달인데 그때도 그때도 나온 얘기는 17년도에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고 채굴하기에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해 연말에 비트코인이 150만 원, 300만 원 하던 게 2,850만 원까지 올랐고 업비트 김프 50% 기준에 그때 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 진짜 많이 올라서 이제는 비싸다. 그리고 채굴을 원하니까 안 나온다. 이더리움 안 나와. 하지 마. 라고 하고 18년도 하락장이 왔죠. 그리고 18년 12월 30일, 12월 며칠 날 하여튼 저점을 찍어 3,153달러를 찍었는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또다시 19년도에 12,000달러를 가고 20년도에 코로나 빈을 맞고 21년도에 이제 원화로 8천만 원대를 또 갔죠. 근데 그 중간중간 모든 순간순간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비트가 안 오를 거라 채굴이 힘들고 비싸고 오르면 오른 대로 이제 비싸니까 사기 싫대요. 그거 남 얘기 아니고요. 여기 들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얘기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트릴리언 달러 S 클래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2021년도에 들어서 1조 달러의 시장이 되었고, 이게 얼마 가지 않았죠. 사실상 3월 달부터 이 중간 제거하고 11월 고점까지 보더라도 8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내내 1조 달러짜리 시장이 되어 있다.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가치가 부여가 됐고 지속적으로 올라서 1조 달러짜리 시장이 이제 됐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마 다들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자기가 봐왔던 가격대일 텐데, 저한테 비트코인이 원래 얼마였어?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임팩트가 강했던, 처음에 코인을 막 시작하고 알아갈 때였던 250에서 350 사이 횡보했던 구간이 되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2000대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7000대에서 8000대 사이죠, 원화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횡보가 가격을 인지시키는 구간이지 않을까. 결국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랐다 내렸다는 건 상대적인 건데 그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있어요. 저희 팀한테는 아직 물어보진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남겼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평균 비트코인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 그 가격은 오랜 기간 횡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런 가격대를 일단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뭐 월별로 보는 비트코인 상승률인데 아시죠? 9월 달은 이렇게만 보면 사실 좋을 확률이 안 좋을 확률보다 적다. 다시 말하면 안 좋을 확률이 좋을 확률보다 높다. 뭐 7월 달에 얘기했던 7, 8, 9의 재미없는 그러한 여름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면 또 7월 5일, 8월 5일, 뭐 오늘 또 9월 5일 날 저점 찍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저점의 구간이 뭐제 생각에는 저점을 저 지속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만 3천대에서 2천대 사이에 요 구간에서의 저점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한 번 더 떨어져서 4만 9천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여름이다라는 차트를 보여주는 뭐 이렇게 보면 월봉상 흘러내리는 차트죠. 사실 비트가 뭐 이렇게 흘러내린 적이 없어요. 아래로 박을 거면 시원하게 받고 보시다시피 뭐 그냥 시원해요. 월봉상에서 시원하게 받고 올라갈 때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아마 한 2년 전 영상을 저희가 찍을 때 비트의 횡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비트는 횡보한 적이 거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래요.
횡보했다라는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처음 보고 일단 이렇게까지 횡보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보는 거면 여러분들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재밌고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구간이 짜증이 나긴 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짜증나는 구간이고 이 청산맵을 보면 좀 많이 뭐라고 해야 돼 축소? 많이 넓게 보고 있는 주인데 과거에 이제 사실 5만 대 여기 청산맵이 노란색으로 되게 진하게 있었는데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사실 좀 무시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 떨어졌고 싹 다 롱청산이 되면서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7만 대의 쇼청산이 있는데 거기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7조 달러면 7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꽤나 큰 청산이 있고 무조건 가긴 간다. 7만 달러에.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2년도 21년 12월 7일 날 저희 영상을 보면 비트 5만 7천 달러, 그러니까 6만 9천이 고점인데 12,000달러의 갭을 못 먹고 이제부터는 댓글 신경 안 쓰고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하락장이라고 보고 1년 내내 외쳐야겠다. 1년 내내 하락장을 외쳤는데 되게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뭐 니네가 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때 이제 5만 7천 달러 이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때 가격이 23년도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올해 1월 달 돼서야 다시 올라온 건데 그러고 17,800달러를 얘기했는데 뭐 이러든 저러든 루나 사태로 인해서 17,850달러인가가 아마 저점이 찍혔던 것 같고 그다음 FTX 사태는 사실 맞았죠. 그냥 15,000달러의 저점을 찍을 때 맞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방향을 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큼 단기와 장기와 중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 자체를 잡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막 시간의 문제보다 방향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1년 내내 비트가 1년을 지나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꽤 올라 있다. 뭐 적어도 50% 이상 올라 있을 거라고 보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렸어요.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1년 후에 나의 그 시간, 1년 동안 내가 들어간 시간이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까지 솔직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 7만을 넘어갈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차트 보기 전에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EMA랑 OBV를 같이 봤을 때의 차트인데 EMA가 이제 골크가 났다가 데크로 살짝 접어 들었는데 이 데크 때 저번에도 23년 9월에 우연찮게 또 데크가 들어갔다가 다시 골크로 나오면서 급등한 경향이 있었고 이때도 OBV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9월이 사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금과 비교한 차트였는데 비트가 사실 이러한 상황인데 금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비트가 사실 금이 먼저 오르고 나서 결국에는 따라갔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볼 때 비트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거고 금이 1% 오를 때 비트 20% 오르는 거랑 시가총액상 똑같아요. 근데 금이 1%씩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10% 20% 오르는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16년도의 모델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16, 17년도의 모델과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16년도처럼 간다면 16년도처럼 갈 거야가 아니라 간다면 이라는 if 가정문이고 그러면 이제 17년도 때부터 그냥 쭉 올랐어요. 17년도 내내 좋았거든요. 아마 지금이 그렇다면 25년도 때부터는 그냥 뭐 내내 좋은 거죠. 25년도 계속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결국 이때 계속 좋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상승은 끝이 있고 하락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5개월 차까지가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거인데 결국 5개월 차가 되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되거든요. 딱 5개월 대가. 현재 보면은 여기서 5개월 대가 된다면 딱 다시 7만 구간대, 7만 달러 구간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는데 사실 비트코인 수익을 내기 힘든 이유. 어, 진짜 이번 올해를 보면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뭐 자기 뭐 몇 억 있는데 뭐 사야 되라는 질문 많이 했고 저는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일단 비트를 사서 할 거면 어차피 내가 말린다고 해도
살 거 아는데, 왜냐면 제가 잠깐 과거 얘기를 돌아서 가볼게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17년도에 이 상승에 아마 대중들은 이 당시까지 비트코인을 아마 여기까지 몰랐을 거예요. 2017년 11월 정도까지 비트를 몰랐고, 업비트가 이때 생기면서 갑자기 비트코인 좀 이제 열정적으로 오르면서, 뭐 밖에 밥을 먹으러 가도 가족들끼리 우리 아들 뭐 샀어? 아, 저는 에이다를 샀어요. 왜 샀어? 이름이 쉬워서요. 뭐 이러면서 이럴 때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아졌는데, 이 구간 속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저한테. 사야 되냐? 글쎄, 제가 본 거는 여기 바이낸스 차트도 있기 전, 바이낸스가 있기 전이에요. 이게 바이낸스인데, 저는 17년 3월 달 한 여기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잖아요, 예전부터. 적어도 17년 내내 봐왔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산다고 하니, 나는 근데 다시 한 번은 5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좀 싸가지 없고 재수없는 소린데, 야, 비트코인 언제 사야 돼? 라고 물어보길래 500에 사.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여기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화로 욕을 했거든요, 저한테. 어떤 형님이. 지금 뭐 얼굴도 안 보는 사람이죠.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500만 원까지 언제 떨어지는데? 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살 거야. 그러길래, 아, 형 사요. 나는 거기다 팔게요. 해서 저는 사실 여기서 못 팔았고요.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실제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 500만 원이 오긴 왔어요. 뭐, 이거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너무 코인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갔으니, 여기 있던 게 이 정도까지는 온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은 거잖아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 같아요. 저런 경험들이 지난 8년 동안 수도 없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시장에서 이게 21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4년에 들어서도 연락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중거 집단이 지속적으로 바뀌었고 제 취미나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 바뀌었는데 새로운 중거 집단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제 제가 작년부터 또 새로운 중거 집단이 좀 생겼는데 작년 여름에는 이제 저는 뭐 코인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요새 좀 안 좋지 않아요? 시장이 뭐 이러길래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정확히 이제 이 부분이죠. 3월 달이었어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사지 말라도 살 거 아니까 살 거면 비트코인 사세요. 너무 비싼데? 라고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비싼데였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래서 뭐 이거 저거 사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2년 동안 군소리 하지 않고 사서 안 볼 거면 이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알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결국은 어떤 알트든 간에 살아남지 못했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뭔가 더 오를 거를 사고 싶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은 수익을 얻어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심리적으로 버텨낼 수 있냐, 자기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변동성도 크고 사람들은 생활비도 아마 모든 영끌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꽤 많다 하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저점이 되면 이번 달 생활비라는 얘기가 명목으로 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르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사게 될 거고 라는 얘기를 이제 그걸 어머니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할게요. 고점에서 못 팔고 저점에서 팔게 될 거고 다시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사야지 해서 사게 될 거고 뭐 못 팔고 떨어지겠죠? 뭐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난 사이클 내내 제가 있었던 적어도 17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기 힘들 거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댓글을 잘 안 지우는 채널이잖아요. 뭐 욕을 하셔도 칭찬을 하셔도 잘 안 지우고 그냥 좀 남겨놓는 채널인데 뭐 솔직히 말을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지만 댓글을 쓴다라는 전제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잘 나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수익이 높지 않을 거예요. 댓글을 뭐 특히나 길게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수익이 많이 낮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저는 해외 유튜브나 뭐 되게 많은 것들을 보는데 좀 한국계 이 정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내일 저는 이제 저희가 수요일도 찍을 거고 금요일도 찍을 거고 다음 주 월요일도 찍을 거고 계속 영상을 난 찍을 건데 뭐라고 해도 전 찍을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일이고 재밌어요 나름.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것도 재밌고 다 좋은데 근데 뭐 열심히 댓글 쓰는 게 참 해외 보면 우리나라 정서가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 하고 싶었고 이번에 비트 저점이 또 다시 9월 5일 날 나온다면 이 하늘색 선을 가로로 제가 칠해놨는데 매물대 라인이에요. 꼬리와 매물대 라인인데 요 맨 마지막 53,000대 라인을 4시간으로 봤을 때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이 꼬리와 여기 몸통 매물대가 살짝 겹쳐지는 구간인데 아마 이렇게 저점을 찍고 간다면 사실상 가운데 저점이 제일 높은 역 헤드앤숄더 같은 캔들의 패턴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9월 자체를 본다는 건 9월이 시작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영상을 찍는다는 게 마음이 되게 무겁고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차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주봉 시작과 월봉 시작이 거의 동시에 있는 날이라 좀 뭐라고 방향을 말하기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로 할게요.